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은 안 나서 네, 손으로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17일간 김영숙 진행자입니다. 제14회 17일간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하트 감사합니다. 황금 같은 주말 저녁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인 기업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신에게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 정말 쉬고 싶죠. 그런데 한국 같은 휴식을 반납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재능 기부로 참석해 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현재 1인 기업, 1인 CU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과 팟캐스트 김영환의 10분 경영 진행자이시고요. 저서로는 이렇게 죽어도 무엇이 되라 사장님이 되어라. 평범한 당신을 비범한 사장님으로 만들어줄 기막힌 실행 방법 2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그리고 삶을 바꾸는 자기 10분 경영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일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이들이 묻고 누가 답하냐고요? 김영환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풀어주십니다.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10분 자기 경영.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영환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김영환 교수님과 1인 기업 77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1인 기업에서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김영환 교수님 멘토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설레고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떨립니다. 지금부터 네. 우리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환 교수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네,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20대 때는 민주화 운동에 미치고 살았고 30대 때는 중국에 미쳐 살았고 40대 때는 철학과 경영에 미치고 살다가 50대는 사람에 미쳐 사는 것 같습니다. 60대는 뭐에 미쳐 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죠. 근데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저만큼 파란만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파란만장, 우리 부산의 오세훈 사장님이시죠? 네, 다 인상에 파란만장하신 분 여기 많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얘기 오늘 할 거냐면 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 마음을 정형화된 틀에다가 맞추어서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어떤 순서가 어떤 절차가 나한테 그런 행운을 줄 것 같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도 오늘 이렇게 살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난 이렇게 살 줄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인생도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타고 가야 합니다. 제가 10대 때는 음악에 미치고 뭐 내가 음악에 미치고 싶어서 미쳤겠습니까?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죠. 20대 때 민주화 운동에 미친 거는 뭘까요? 시대가 그랬거든요. 30대는 40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라는 게 있고요. 그 때에 맞춘 일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나만의 노하우, 또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강점 이런 걸 찾아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죠? 듣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강의는 엄격히 얘기하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소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만 PC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노트를 준비하세요. 네, 쓰세요. 많이 쓰지 않아도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쓰세요. 잠시 후 이 강의가 끝나고 핸드폰을 끄고 PC를 끄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하기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프라인의 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런 소통입니다. 제가 질문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채팅창이 준비되셨습니까? 채팅창에 창도 올려주십시오. 올리세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전제 조건은 실시간이에요. 어때요? 지금 시간은 공유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각자 다 각자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편하죠. 왜요? 굳이 내가 그 장소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편하게. 저도 지금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고요. 또 뭐 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 행복, 성공.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하고 싶으시죠? 이 부자, 성공, 행복. 이 세 가지 보고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부자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세 가지 보고 살면요. 아마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유는요. 성공하거나 부자 되거나 행복한 모든 기준이 바깥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뭐에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가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이요? 돈을 자꾸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립니다.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뭐 재테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합니다. 돈을 버는 건 혁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건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런 건 적어볼만 하죠. 돈을 버는 문제는 혁신적으로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문제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했었고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 일이 줄었죠. 2005년부터 우연한 기회에 1인 기업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 일이 이렇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 일이 2005년도에 될 때는 정말 우연히 사람을 만났고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저한테 부를 갖다 줬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결정 기준이 뭡니까?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다음에 내가 합니다. 하기 전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김영완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과 맞는 일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또 하나는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1인 기업이라는 걸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 만들어준 우리 김영숙 인생 아나운서 사장님도 1인 기업에서 만나게 되었고 아주 오래전 초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3P 바인드의 강경 대표님도 그게 아마 2기 때 뵙기도 했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한 건 아니고 1인 기업이라는 관심 어린 미래형 키워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거죠. 그게 2005년도니까 지금 2020년, 15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뭐 아직도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 바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의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직업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만 보시면 남의 직업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직업의 숫자가 엄청 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언뜻 봐도 이 방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이건 트렌드죠. 이 트렌드를 이끌고 온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PC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무엇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지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밀린 숙제를 해야 될 기회가 온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화상회의나 이런 온라인의 강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귀찮았어요. 네, 싫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필요성을 갑자기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의 변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 팬데믹에 관련된 업의 변화에 대한 특강은 6월 2일 화요일,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업의 변화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는 일을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의 방법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소위 비즈니스의 모델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한 8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시대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산업화 시대의 역본으로서의 인재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들 그냥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되게 웃기죠? 지금부터 취업은 이제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되게 혹시 20대의 아들이나 딸, 20대의 자녀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나는 20대의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당장 집에서 내쫓 주십시오. 당장 집에서 내쫓아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 집에 월세의 절반을 받으십시오. 이 독립성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이 사회에 앞으로 미래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냐고요? 첫 번째는 부모의 책임. 두 번째는 누가의 책임일까요? 학교의 책임입니다. 도대체 지금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이 이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변화에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사표 쓰지 말라. 지금 하는 일에서 시작하라. 뭐를요? 이른 기업. 그거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장 그만두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취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돼요. 이게 다 80년대 산업화 방식의 기준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1인 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내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3가지. 손가락으로 얘기해보세요.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 네.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 첫 번째. 저희 회사에서는 인턴 학생들이 있어요. 20대 학생들이죠. 근데 이 학생들은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도 조건이 아르바이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 인턴들은 뭐냐면 제가 방학 때 고등학생들이나 20대 학생들 열정 캠프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럼 뭐 외부에 홍보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고등학생들 3일 동안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20대들 3일 동안에 교육하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아직 인간이 안 된 고딩이나 청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사람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3일 동안의 교육 끝나고 2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고선 정말 희망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인턴으로 받습니다. 인턴으로 받고 알바를 시키고 우리는 뭐를 하냐면요. 니들이 알바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라. 어떤 스토리를 만들까요? 그 알바를 통해서 시급을 올려라. 매출을 올려라. 매출을 올리는 경험을 하라. 이거.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교수님 그렇게 매출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인 기업 교육을 시키면서 알바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경영자의 관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라고 그랬죠? 경영자의 관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학생으로 두지 않고요. 앞으로의 미래 경영자로서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야?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네 목표 매출을 정하고 현재 매출에서 네가 목표 매출을 이루는 과정에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해봤지만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어나는 편의점에서 2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아이디어 한 개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서 존재하느냐, 무엇으로서 미래 경영자로서 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성과를 냅니다. 20만 원 정도,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요. 점주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점주는 그때부터 얘를 잡기 위해서 얘한테 시급을 올려줍니다. 그때 그만둡니다. 얘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자세와 어떤 아이덴티티와 어떤 정체성과 어떤 브랜드로 하느냐. 이게 브랜딩. 저는 여러 가지 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모든 일에는 성과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일에는 학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3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수 사장님께서 제가 쓴 책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10분 경영 책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김영수 사장님? 네. 아까 책을 보내주셨는데 집에 책이 없어서.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 읽으시면 좋으냐면요. 컨설팅을 좀 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코칭을 잘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진짜 백종원 씨처럼 솔루션을 잘 제공하고 싶으시면 저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런 나는 나 혼자 먹고 살면 된다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책을 읽으십시오. 네, 책을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으로서 그 일을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가 첫 번째 경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떤 돈을 벌 기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다. 고작 10만 원입니다. 고작 10만 원에서요. 고작 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100% 성장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에서 5만 원 성장했다고요? 50% 성장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자 되겠다고 꿈을 꾸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매출을 올릴 생각은 안 합니다. 왜요? 그 사장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해요. 참 재밌죠? 왜 거기서 사장이 끼어듭니까?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자, 왼쪽 가슴을 대고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람이잖아. 시작. 네.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되게 나는 약해집니다. 왜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어하는 일 나도 힘들지 않겠어? 사람이잖아.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걸고 저는 뭐라고 합니까? 김영환이잖아.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해볼까요? 시작. 어떠세요? 강해짐. 이게 내 브랜드. 자신의 브랜드 안에 무조건 자신감만 가는 건 아닙니다. 강점도 찾으셔야 됩니다. 가치관도 찾으셔야 됩니다. 소위 그런 거 있죠?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 내가 없이 일을 한다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겠다고 큰일 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워크숍이나 우리 1인 기업 과정에서도 비전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5년 뒤 비전을 씁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씁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요? 10억, 20억, 100억 돈을 그걸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가 아닙니까?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낼 능력 있어야 그 돈 버는 겁니다. 세금 낼 도덕성 있어야 버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다 헌금합니다. 헌금 중에 뭐가 있죠?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 벌면요. 10만 원만 하면 돼요.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10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운이 나빠서 1억 정도 벌면요. 1000만 원 헌금해야 됩니다. 그때요. 10억 정도 벌면 믿음이 약하면 교회로 옮기겠죠. 이게 뭐예요? 나예요. 나에 대한 브랜딩이 첫 번째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현재에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험하라. 두 번째. 자,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뭐라고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일까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죠? 내가 이 정도 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 벌고 있는데, 내가 알바에서 이 정도 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벌어야겠다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 인턴이었던 그 친구는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에 알바하면서 하루에 매출을 자기가 원하는 2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얘는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편의점 제품을 다 바꾸고요. 오는 분들에게 큰 소리 인사하고요. 아는 척하고요.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다 주문받고 자기 퇴근할 때 그 물이나 이런 거 들고 와서 다 딜리버리하고 매출을 올렸다니까요.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열정페이예요. 그런다고 시급 올려주지 않아요. 이게 가난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이 산업화 시대에 잘못된 형평성.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그렇게 하다가 그 경험 갖고 뭐 하게요? 그 경험을 뭐 했다고요?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내가 10만 원의 매출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나만의 실패하고 성공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기록한 것. 어때요? 조금 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를 제가 삶을 바꾸는 10분 교양을 보면 제가 돈 버는 방법 3가지를 뒀습니다. 이건 별도의 얘기인데요. 돈 버는 방법 첫 번째는요. 뭐 갖고 돈을 봅니까? 시간 팔아, 몸 팔아, 돈 팔아. 그게 알바죠, 알바. 시간 팔아, 몸 팔아. 근데 편의점 알바면 알바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 방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시간 팔아서 몸 팔아서 돈 버시면 많습니다. 왜요? 그냥 출근하고 벌고 시간 되면 벌고 때 되면 돈 나오고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안정적 수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용의 안정성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 가장 불안정한 고용입니다.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인공위성 가면 한 번에 나갈걸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2사람 일하면 나갈걸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나만의 노하우로 팔아먹어야 돼요. 그게 2단계. 여러분들 뭘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뭘 잘하시죠? 그 하고 잘하는 일에 노하우를 팔아보세요. 우리 1인 기업 과정에 들어오신 분이 한 10년 동안 동대문에서 이제 언더웨어, 속옷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해서 1인 기업 과정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십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나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뭐라 그래요? 교수님 저는 콘텐츠가 없어요. 아니 동대문에서 10년 동안 속옷 팔았는데 제가 무슨 콘텐츠가 있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속옷 파다 보니까 손님을 딱 보면 쫙 알아요. 네, 얼마나 어떻게 팔지를 어떻게 입을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살지도 다 알아요. 놀라운 거죠. 단지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소위 형식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암묵지는 있는데 세상의 콘텐츠는 뭐죠? 그 형식지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시면 누가 햄버거를 만듭니까? 요리사가 만듭니까? 미국 셰프가 만듭니까? 매뉴얼 보고 알바생이 만듭니다.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그 매뉴얼의 가치가 햄버거라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하우예요.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3단계는 인격입니다. 인격. 돈을 버는 단계는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은 해프닝입니다. 우연히 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냐고요? 아마 맞아.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맞아요. 어쩌다 그런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은 내가 어쩌다 성공했다면 어쩌다 실패할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으로 성공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방법으로 성공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법, 어떤 인풋을 가했더니 어떤 아웃풋이 됐더라. 그래서 그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한테 모으게 하는. 지금 시대는요. 어떤 기술이나 상품과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네트워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 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콘텐츠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기록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꼭 뭐 블로그를 하라 마라보다 유튜브를 하시더라도요.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의 경험을 얘기하고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 성과의 경험에서 나온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히트를 치게 돼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고객을 만들라는 것. 여러분의 고객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1인 기업의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오신 이 커뮤니티는 우리 김영숙 사장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시장은 김영숙 사장님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제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아는 지인들이 있어도 제가 그냥 초대해 온 게스트지 이 시장은 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김영숙 사장님의 노하우를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까 배운 브랜드와 아까 배운 여러분들의 콘텐츠로 시장을 만드셔야 돼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 그렇죠. 팬데믹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그 외국어를 왜 배웁니까? 조직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 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약간 노예적 근성이죠.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좀 잘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 일본어 한다고? 너 중국어 한다고? 영어 한다고? 좋아. 네가 미국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네? 애들이 다 놀래요. 네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걸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와 같은 컨텐츠,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연결되는 과정에 양쪽으로 늘어나면 시장이 형성됩니다. 지금이 그 시장. 예를 들어 블로그나 예를 들어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글쓰기 과정. 아니에요. 글 쓸 필요 없어. 글 잘 쓸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하는데 글을 뭐하러 잤습니까? 또 유튜브 한다는 그 영상 편집하는 영상 편집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콘텐츠로 어떤 사람들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앞으로는 1인 기업이라는 트렌드는 과거에는 선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필수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1인 기업이지만 아무도 1인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1인 기업 과정을 5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6월 2일 날 특강을 할 겁니다. 무료로 할 거고요. 무료는 아닌데 오늘 여기서 만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채팅창에 제 주소를 하나 올려놨어요. 채팅창에 제 카카오톡 주소를 올려놨는데 그 제 채팅창에 있는 그 제 카카오 채널 주소로 찍고 들어오셔서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여러분 이름하고 오늘 강의 들은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6월 2일 날 화요일 저녁에 하는 라이브 특강에 제가 무료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에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브랜딩.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걸 빠뜨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소개도 못합니다. 저는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모르고 무슨 콘텐츠가 나오길 원합니까? 시커대봤자 남의 책 읽고 따라가고 남의 영상 보고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하는 일은 오래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했든지 지금 하는 일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드십시오. 그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필요를 넓힐 때 대박이 터뜨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거는 연결입니다. 지금 이 연결 사이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오프라인은 언택, 잘 만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영원히 우리가 여권 들고 다니는 여행 힘들 것이고요. 대중적으로 모여서 만나는 강당, 강연에 힘들 겁니다. 근데 하지만 힘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로 모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한 노하우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세 가지가 바로 1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2020년 기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 1인 기업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른 거 없습니다. 국영수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개뿔 국영수는 잘해서 뭘 합니까? 자기도 누군지 모르는. 평생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컨텐츠. 컨텐츠는 책에 있는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만의 노하우예요. 나만의 노하우가 어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고객과 마케팅이에요. 이건 인간관계라는 게 보다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개발된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도와줘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컨설팅이나 코칭 이런 분야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의 관계가 중요해졌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혼자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도와주진 않겠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얻으십시오. 그 경험과 노하우를 글로 올리십시오. 유튜브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한 15년 됐죠. 부모 자녀들 리더십 세미나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고 부모님들하고 모여서 강의 듣고 워크숍하는 세미나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죠. 제가 다니는 교회 건물에서 제가 사회봉사로 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능하더라고요. 왜요? 이 시스템에, 이 온라인 시스템에 아이들은 너무 능해요. 너무 능한데 부모는 너무 느려요. 학교는 너무 막혔어. 이거 뭐죠? 애들은 21세기인데 부모와 학교는 거의 19세기 수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닫거나 이거예요. 그야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정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려면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 국가 경쟁력이 되려면 입시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입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입시가 없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대학교 이름을 다 바꾸면 됩니다. 동네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학교 입시를 만들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 입시에 목을 걸죠.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올 땐 연탁공장 다 똑같아요. 하루도 노력을 안 해요. 한 사람도 자기 컨텐츠 갖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취업이 어렵다, 뭐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IT의 강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나올지를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건 줌이 고민할 겁니다. 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고민합니까? 삼성이 고민할 겁니다. 이 하드웨어는 삼성이 고민하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1인 기업으로 브랜딩하고 어떻게 컨텐츠하며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나누는데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특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제가 아까 이 채팅장, 줌 채팅장 있죠? 채팅장에 제 카톡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찍고 오셔서요. 들어오셔서 저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질문하셔도 좋고요. 근데 일단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뭔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남겨주실 분께는 제가 오늘 책 5권 쏘겠습니다. 책 5권 잘 남겨주시고 제가 선정이 되면 주소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지금은 주소 보내지 말고 강의 들은 거하고 자기소개 정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상담 좀 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상담을 해드리냐면 인생 상담 아니고요. 상담은 어떤 상담은 일, 돈 이거에 대한 상담해드립니다. 나도 1인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 1인 기업을 통해서 1인 기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거 얼마나 잡아드려요. 필요한 멘토 제가 연결드릴 수 있고요. 설계해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 요청도 그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도움도 되고 방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좋은 지혜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멋진 미래 1인 기업 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보니까 정리가 좀 많이 됐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이 강의가 또 어디 올라가나요? 아니면 이거 녹화돼서 또 유튜브로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잘 들으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10분 경영을 들으신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시네. 아, 네. 팟빵이란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 가시면 10분짜리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예, 7시에,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1인 기업 분들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누가 1인 기업으로 성공했는데 누가 1인 기업 하는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김영수 사장님이 1인 기업인 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성공한 1인 기업 분들 모시고 제가 이 썰을 풀어서 토크쇼를 재밌게 화요일 날 7시에 방송합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도 방청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저 앞쪽에 보면 그 채팅창에 제 주소를 놨으니까요. 그 주소를 좀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6월 2일 날 특강도 제가 무료로 받고 또 상담하실 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